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경상남도는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남부내륙 철도 추진단도 예정대로 발족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김경수 도지사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석을 신청하거나 헌법 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지분 전체를 현대중공업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의 민영화를 발표했습니다. 빅3였던 국내 조선업계가 빅2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항 제2신항이 창원시 진해구에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수부와 부산시의 주도로 이뤄진 결정에 창원시가 협상 주체에서 빠지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목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경상남도는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남부내륙 철도 추진단도 예정대로 발족했습니다. 도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경남도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부경남 KTX와 연계한 경남발전 그랜드 비전과 제2신항, 김해 신공항 등 굵직한 현안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자리.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협조이고요. 우리 도민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경남도정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의 한 축인 경남도의회에서도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지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장단과 박 권한대행 등 집행부가 만나서 도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와 도의회가 적극 협조해서 도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되고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남부내륙 고속철도, 즉 서부경남 KTX와 관련해서 경상남도는 예정대로 진주 서부청사에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본격 운영을 시작한 추진단은 앞으로 KTX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조직을 확대합니다. 한편 문승욱 경제부지사도 지역 상공회의소를 방문하고 제조업체 등 현장을 찾아서 스마트 공장을 비롯한 경남 주요 경제정책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잡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민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 지사는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부지사 두 분을 중심으로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항소심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외면한 진실을 반드시 다시 밝히고 이른 시일 안에 다시 회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김경수 지사 도정 복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진실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 사법농단 세력과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와 함께 김 지사 도정 복귀 추진위 활동을 하면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남의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정협의회, 예산정책협의회뿐 아니라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김경수 도지사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석을 신청하거나 헌법 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선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995년 컴퓨터 업무 방해죄가 만들어진 뒤 실형이 선고된 게 김 지사가 처음인데다 7개월밖에 안 된 현직 자치단체장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는 겁니다.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김 지사는 변호인들과의 접견을 통해 특검팀의 공소 사실을 반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한 법조 관계자는 1심을 선고한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주기 힘든 만큼 항소심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선고 이후 2개월 안에 항소심을 해야 하고 이후 2개월 뒤 3심을 해야 합니다. 결국 1심 선고 후 4개월 안에 최종 판결을 내야 한다는 얘기인데 변론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짧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 일정이 연기될 수 있어 김 지사 입장에선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수가 작용하지 않더라도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지분 전체를 현대중공업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의 민영화를 발표했습니다. 빅3였던 국내 조선업계가 빅2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우려한 대우조선 직원들은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매각에 본격 나섰습니다. 대우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합작 지주사를 설립한 뒤 대우조선 주식 전량을 현물 출자하고 지주사의 신주를 받는 방안에 조건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업 유상증자 및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에도 대우조선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 조선업계는 빅3에서 빅2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매각 소식에 대우와 삼성중공업이 있는 거제시는 오늘 하루 종일 술렁거렸습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 대규모 인력 감축을 경험했던 대우조선은 동종사 매각으로 또다시 구조조정이 이뤄질까 우려했습니다. 매각이 되면은 특수선 사업 부분하고 LNG라든지 해양 부분의 물량 배분을 이제 위에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거든요. 대우조선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종사 매각 반대와 노조 참여를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매각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부산항 제2신항이 창원시 진해구에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부와 부산시의 주도로 이루어진 결정에 창원시가 협상 주체에서 빠지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40년까지 약 13조 원을 투입해 부산신항 서측에 21선석 규모의 부산항 제2신항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2신항 예정지는 연도와 이곳 수도, 서쪽으로는 소쿠리섬 인근 해역에 걸쳐 있습니다. 항만과 배후단지는 모두 창원시에 속해 있고 부산시 면적은 단 1제곱미터도 없습니다. 창원, 특히 진해구 주민들은 제2신항 명칭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진해 쪽에 땅을 내주는 걸 100% 이상을 내주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진해신항으로 가야 된다. 기존 부산신항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피해를 떠안게 된 어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제2신항 협약에 해수부와 경상남도, 부산시만 참여하는 움직임을 감지한 창원시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참여가 배제된 3자 간 협약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창원 패싱으로 초래될 갈등과 부담은 온전히 정부와 부산시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에서 창원시와의 협의가 꼭 필요하고 보상 작업은 창원시가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창원시의 협조는 필수입니다. 창원 패싱을 피하기 위해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직과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부산시가 5개 과 단위의 전담 조직이 정부 부처의 정책 결정을 이끌어내고 있지만 창원시는 창원신항사업소 한 곳뿐입니다. 항만 운영의 터미널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창원시는 제2신항 주도권을 찾기 위해 항만 공사 설립을 준비하는 한편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요즘 명절 음식을 대행업체에 주문해서 장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아예 표시조차 하지 않는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명절 차례상 음식을 판매하는 한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표시된 원산지에 맞게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단속반이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온라인에선 수육용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서 만든다고 해놓고선 수입산만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원산지 허위 표시입니다. 또 다른 명절 음식 대행업체. 국거리에 들어간 소고기의 원산지를 알고 싶어도 온라인에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소고기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 소고기, 돼지고기, 김치 이런 거는 쌀. 아니 다 하는데 그거 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몰랐지. 설 특별 단속 기간 동안 경남과 부산, 울산에서만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 등 모두 100곳이 적발됐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미표시로 5만 원 이상의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하셨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돼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품목별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자치단체마다 공무원 노조가 설립돼 있지만 지도부조차 구성하지 못해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대와 세대가 변했기 때문일까요?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창군 공무노조는 최근 지부장 선거를 3차례나 공고했지만 후보가 없어 무산됐습니다. 노조 집행부의 부재, 반응은 갖가지입니다. 사천시 공무노조는 1년 가까이 지부장 공백 상태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또 노동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부분도 같이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쉬운 자리는 아니죠. 1대, 2대, 3대 지부장이 모두 파면 또는 해임되는 진통 끝에 설립한 함양군 공무원노조. 하지만 2015년 말부터 지부장을 뽑지 못해 4년째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아직까지도 그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 정년을 맞이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앞장을 쓰다 보면은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들. 부정부패로 군수가 잇따라 낙마하며 함양군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와해 상태의 노조는 감시도 비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제대로만 앞으로 한다면은 군수의 부정부패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노조 지도부는 해봤자 덕이 없고 욕만 먹는 자리라는 인식이 이들 공직사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의 노조였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위축됐던 일상적인 노조 활동과 지도부 세대 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노조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청산, 노동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출범한 공무원 노조. 현 주소는 어디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김한과 1,000만 원, 창원시 파룡동 탄약부대 간부들이 100만 원, 창원시 마창 불교산악회 100만 원, 주식회사 대한ENG에서 50만 원, 함안군 7원읍 성금모금 34만 4,320원, 창원시 마산회원구 생명장 한의원, 인해복지재단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각각 30만 원, 경남 노인통합지원센터 20만 원, 고성교육삼락회 15만 원, 밀양시 인해복지재단 가족센터에서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원시 동진중학교 3학년 5반 교사와 학생, 함안군 7원 7서 이순희님, 합천군 덕곡면 남재경로당, 초계면 하남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희망 2019 이웃돕기 성금 접수는 오늘 마감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함께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양 서하면에 12cm, 거창 6.4, 산청에는 4.2cm의 눈이 내린 가운데 도내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현재 함양 오도제와 원통제, 산청 반머리제, 하동 이병주 문학관에서 이명신 삼거리 구간, 악양면 매개마을에서 회남제 구간 등
도내 23곳의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고 있어 운전자들은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합천과 거창, 창녕, 함안, 의령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에서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설 연휴 동안 감염병 차단을 위해 비상방역 근무에 들어갑니다. 도는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18개 시군과 함께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홍역이나 메르스 같은 해외 유입 감염병 방지를 위해 검역기관과 함께 검역 활동도 강화합니다. 한편 도는 발열을 동반한 발진 같은 홍역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즉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료로 작품을 전시하고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인 맛산 갤러리가 오늘 개관했습니다. 맛산 갤러리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민의 문화 공간 확대를 위해 지역 경제인들과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로 탄생했습니다. 개관 기념 초대전에는 윤형근 마산예총 회장과 김경미 삼진미술관장의 작품이 오는 3월 10일까지 전시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